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죠. 2022년 3월에 출시가 됐고요. 기존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주행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죠. GV70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84kWh로 늘었어요. 이와 함께 주행거리는 19인치가 423km, 20인치는 400km로 늘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편의사양이 좀 더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내장이 SDS1이고요. 주요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9,034만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은 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존에 비하면 전기차 같은 느낌이 좀 덜하긴 합니다. 이 G80과 함께 전기차 같은 전면 디자인이 좀 강했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전면 디자인에는 제네시스 특유의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이 됐고요. 가솔린에 이어서 전기차도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죠.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기능과 함께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측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GV70은 처음 나왔을 때도 측면의 실루엣이 동급에서 좀 가장 스포티한 또는 가장 쿠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부분 변경이 돼서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처럼 방향지등이 테일램프로 올라간 게 특징이죠. 이것 때문에 후면 방향지등의 시인성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의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됐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45와 20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와 20인치 두 가지고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20인치 휠은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는 GV70 부분 변경 모델과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동일한데 가솔린처럼 디스플레이가 커지고요. 실내의 그 디자인 터치가 조금 달라졌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내장은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고요. 전에 GV70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장 재해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기존과 내장재 그 자체는 비슷하지만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장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실내 전반적으로 걸쳐서 대체로 다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쪽에 바늘담이 두 줄로 들어간 것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모니터는 최근에 제네시스처럼 27인치 통합형이 적용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과 이 모니터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추가로 쭉 이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좀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을 받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뷰가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D와 주행방향 2D 또는 주행방향 3D 그리고 와이드 3D 이렇게 와이드 3D로 바꾸면은 이 가운데 부분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모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로 하면은 요 앞쪽의 상황이 이 계기판에 항상 표시가 되는데 이 화질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치면은 샤프니스가 좀 되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요즘에 거의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요즘에는 현대와 기아는 거의 비슷한데 제네시스는 그래도 상위 브랜드여서 이런 폰트나 이런 게 조금 더 예쁘죠. EV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EV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모드라든가 전기 사용 V12 적용 범위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완속 충전 전류라든가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유틸리티 모드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터레인 모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 그대로 지형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에서는 주행과 관련된 주로 정보가 표시가 되고 또 메뉴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VGS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N과 아이오닉 9에 이어서 세 번째네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어라이즌과 헤리티지 블랙 두 가지가 있고요. 요 각각은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 사양이어서 이렇게 시트 메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서포트라든가 양쪽 모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사운드의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상위 모델인 만큼 이렇게 오디오 메뉴도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액티브 사운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른 뭐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진입을 할 때 이게 좀 로딩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유달리 좀 너무 늦게 뜨는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간 먹통이 된 것 같은데요. 홈도 안 먹고 백도 안 먹고 메뉴도 안 먹고 뭐 그렇습니다. 이 아마 시동을 껐다 키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껐다 켜도 안 되는데요. 참고로 이 차는 풀옵션 사양인데, 그래서 오디오도 가장 상위 사양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디오 음질이 괜찮은 편인데, 사실은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음질이 그렇게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차 역시도 음원으로 들으면은 이 음질이 이거보다 한결 좋습니다. 참고로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먹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걸 눌러도 화면이 안 뜨는데, 그 아래쪽에 물리 버튼 맵 누르면은 화면이 돌아오긴 합니다. 360도 카메라는 이제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360도 카메라가 뭔가 그 화질이 약간 좀 뿌였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두워요. 지금 화면 밝기를 가장 밝게 한 상태인데 뭔가 약간 좀 뿌옇지 않나. 360도 기능은 이제 최근에 차들처럼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앞뒤 모두 각각 4가지씩의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센터 패시아도 기존 대비해서 좀 변경이 됐고요. 공조장치라든가 이 상단의 버튼 배열 있잖아요. 이거는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살짝 위로 각도가 들려져 있어서 눈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에서는 프론트와 리어의 공조장치를 여기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플로어는 이게 넓이가 꽤 넓은 편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의도적으로 뒷바퀴 굴린 베이스란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급에서 실내 디자인이나 터치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마무리를 봐도 이것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올로드와 오프로드용 2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마이,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터레인 모드는 오토와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고요. 기어 다이얼 주변의 디자인은 기존과 같고요. 컨트롤러 앞쪽에 백과 홈, 메뉴,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물리 버튼 3개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 다이얼 주변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고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에 쭉 연결해서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기어 다이얼 주변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신형 산타페를 시작으로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신차들은 다 이렇게 UVC 기능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해서는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그러니까 측면까지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안쪽에 12V와 USB 단자 2개, 그리고 여기 안에도 UVC가 적용이 됐죠. 운전대의 사이즈는 차 크기 대비해서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D컷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대의 디자인만 보면은 좀 스포츠 모델 같죠. 그리고 이 스포크에 있는 이런 버튼의 배열은 기존과 동일한데, 부스트 버튼의 위치가 이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나 디자인이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또 VGS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로는 좀 드물게 이렇게 회전 타코미터가 또 같이 표시가 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많은데 차급이나 가격을 생각하면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최신 차들의 경우에는 주변 차들의 애니메이션이 차 모양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그 지우개 모양으로 나오죠. GV70 전기차가 하체 세팅이 조금 바뀌었는데, 시트 쿠션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통통해지지 않았나, 또는 탄탄하게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는 충분한 편이고요. 좌우의 폭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꽤 좋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도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유리하게 곡선이 많이 들어갔죠. 2열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근데 묘하게 가솔린보다 전체적인 그 2열의 거주성이 조금 좁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열의 레그룸이 주먹이 2개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차는 2개가 그냥 뭐 아주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묘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보통 전기차들은 이제 바닥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세단이. 그런데 이 차는 SUV라서 이제 그런 면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처럼 이 등받이 각도의 조절 폭도 꽤 큰 편이고요. 지금은 90도로 세운 상태고요. 최대한 눕히면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눕혀지죠. 참고로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넣어도 이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보통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경우에는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있고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요만큼이 남고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다른 제네시스의 차들보다 뭔가 블라인드가 이게 채우는데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GV70은 처음 나올 때부터 트렁크가 작았는데, 트렁크가 작은 거는 뭐 기존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작지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V2L과 12V가 있고요. 참고로 2열 시트는 양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트렁크 공간은 작아도 2열 시트 접었을 때 평탄화는 꽤 잘 되는 편이에요. 보다시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보통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은 앞에 트렁크가 있고 이제 보통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용 플랫폼이 아님에도 이 앞쪽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쪽에 트렁크가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쓸모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G80처럼 이 차 역시도 정차 시의 방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전장풍 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정차 시에 정수성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GV70 전기차는 사륜이 기본이고요. 기본 출력은 320kW입니다. 약 한 434마력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하체의 세팅인데, 하체 세팅이 은근히 좀 꽤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기존의 GV70 전기차는 하체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전기 SUV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하체가 굉장히 푹신해서 뭐 느낌 완전 다르지만 약간 S클래스 롱휠 베이스 정도로 굉장히 좀 푹신한, 댐핑도 좀 부드럽고 하체 상하의 그 바운싱의 거리도 크고, 그래서 야, 굉장히 좀 푹신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하체가 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컴포트한 그런 세팅이다 또는 승차감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방음은 비슷해서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기존과 그런 주행 느낌이나 승차감이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다만 좀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그런 주행 느낌이나 승차감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액티브 사운드는 헤리티지 블랙과 어라이즌이 있는데, 헤리티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머슬카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고요. 물론 이 소리가 저속 또는 저회전에서는 거의 안 들리고, 일정 속도라든가 회전수 이상 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소리가 좀 더 부각이 되긴 합니다. 정차 시에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도 방음이 꽤 좋아요. 가솔린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에요. GV70이 밖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시트 포지션이 SUV 치고는 조금 낮은 편인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껑충한,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GV70을 타면은 이 차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전방의 시야는 잘 보이고요. 후방 시야도 마찬가지고, 후방 시야가 밖에서는 그 뒷유리가 좀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후방 시야는 괜찮은 편이고, 또 디지털 룸미러도 적용이 돼 있죠. 전기차는 회생 제동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 역시도 회생 제동 그 레벨에 따라서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주행 질감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레벨 0, 그러니까 타력 주행 모드고요. 이렇게 타력 주행 모드에서 레벨 0에서 가속 페달에서 딱 발을 떼면은 이렇게 쭉 굴러가는 그런 모드가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현대 전기차에서는 EV3 같은 아이페달 3.0이 적용이 안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과 이 회생제동 로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 0에서도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회생제동이 맥스가 되는데, 이게 조금 기존 대비해서 가장 이렇게 맥스인 상태에서도 그 회생제동이 또는 감속량이 조금 부드럽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AWD가 기본인데 그렇다고 항상 모터 4개를 4바퀴를 다 굴리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심지어 또는 내연기관도 로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는 거의 뒷바퀴 굴림으로만 구동이 되는데, 아주 저속 있잖아요. 저속 또는 언덕 이럴 때는 앞모터도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에코 모드로 다닐 때는 지금 이제 약간 속도가 붙었잖아요. 이때는 거의 이제 이륜으로만 구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멀과 스포츠로 갈수록 앞모터의 그 작동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요. 기존의 GV70 전기차가 갖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정수성인데, 방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체도 부드러웠지만 이거는 이제 부분 변경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유효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으로 콘크리트 노면을 달려도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은 추가적으로 흡음재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런 방음 자체는 뭐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3년 전에 시승했대. 그때 양평 쪽에서 시승을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조용했던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때가 시승차가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부드럽고. 그래서 방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VGS인데,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9에 이어서 가상으로 기어를 변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 기능을 체크를 하면은 에코 모드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D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절하면은 내연기관에서 기어가 변속되는 것처럼 주행지감이 바뀌죠. 에코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회전제동 레벨 조절인데, VGS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고,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기어 변속, 그러니까 일반 기름차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가상 사운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끌 수도 있지만 이 VGS 기능을 켜면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에서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내연기관을 모는 것과 좀 많이 비슷한, 아이오닉 5N만큼 하드코어한 건 아니지만 그에 좀 준하는 그런 비슷한 주행 질감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가상 기어 같은 경우에는 8단까지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초반에 진입 속도가 좀 실수로 너무 빨랐는데, 그 상태에서 뒤가 살짝 흐르긴 하지만 요즘에는 ESC가 제어를 잘해서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쨌든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하체 세팅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체인지가 되면은 승차감도 보통 좋아지잖아요. 근데 기존에 비해서 승차감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은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컴포트한 승차감이고 그렇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에서 꽤 좋은 평가를 줬죠. 근데 부분 변경이 된 이 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놈에서 약간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도 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승차감에서 좀 더 그 취향이 갈리는 그런 승차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방금의 오르막 코너는 컴포트 모드로 돌았고요.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를 보면은 내연기관만큼 좀 빨리 회전을 할 때 전자장비의 개입 또는 그 처리가 아주 그렇게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언더스티어가 나서 차가 이제 밖으로 밀려나면은 이제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게 좀 더 좀 매끄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 차가 보통 내연기관보다 출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맞는 그런 가속력을 발휘를 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9초예요. 그래서 사실 제로배우로 보면은 내연기관보다 한결 빠르지만 보통 전기차가 후반으로 갈수록 가속력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200으로 좀 크게 끊어서 보면은 뭐 한 G80 스포츠 이런 차들과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차는 보통의 내연기관과 달리 스포츠 모드로 방금 같은 내리막을 돌면은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름차들은 스포츠 모드로 돌면은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나오고 또는 자세도 좀 스포티해지고 또 약간 좀 뒤가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속도는 비슷하고요. 대신에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네요.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 90km를 정속 주행할 때 킬로와트당 약 한 5에서 6 정도 사이에 순간 전비가 나오고요. 그래서 확실히 SUV니까 순간 전비도 승용형 타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이와 함께 110에서는 순간 전비가 대략 한 4.5에서 5 정도가 나오고요. 1열의 승차감이 기존 대비해서 좀 단단하고 약간 좀 우당탕탕해서 오히려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1열 승차감이 이러면은 2열은 승차감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2열도 기본적으로 단단한 건 비슷하지만 승차감 자체는 1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다만 시트의 쿠션에서 조금 더 단단함이 느껴진다 정도. 그리고 가벼운 댐핑 사양이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하체의 단단함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 차는 오히려 1열보다 2열이 에코나 컴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보다 좀 더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열도 에코, 컴포트, 스포츠에 따라서 댐핑이 달라지는데 2열은 그게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음 수준도 1열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보통 풍절음은 고속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하고, 특히 앞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풍절음이 꽤 적은 편이에요. 참고로 가상 사운드는 헤리티지 블랙과 어라이즌이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리티지 블랙은 약간 좀 머슬카 같은, 기름차 같은 그런 사운드고요. 어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그런 소리가 나죠. 지금은 가상 사운드가 어라이즌인데,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그런 전기차 특유의 그런 사운드입니다. 예, 이번에 GV70 전기차를 다시 한번 타봤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사양이 좋아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가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고요. 반면에 승차감이나 하체의 세팅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호불호를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푹신하고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라 생각을 하는데, 부분 변경된 모델은 그거보다는 좀 더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에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오르막 코너를 돌았는데, 아까 컴포트나 에코보다 동일한 오르막 코너에서 지금은 또 속도가 한결 잘 나오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스포츠 모드에서 이 차는 오히려 더 조종이 쉬운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